2020 프리미어리그 10라운드 토트넘 첼시의 빅매치가 펼쳐지면서 엄청난 관심을 받게 되었는데요. 네, 벌써 새벽 3시 반입니다. 두 팀은 경기 전까지 토트넘이 2위, 첼시가 3위가 되면서 선두 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두 팀은 런던을 연고지로 하는 팀으로 런던 더비였고, 무리뉴 감독과 첼시의 감독인 램파드 감독의 사제지간 맞대결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손흥민이 득점 선두에 오를 수 있느냐, 팀이 승리하는데 일조를 할 수 있느냐에 집중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었죠. 토트넘은 부상으로 제외된 알더베이럴트를 빼고는 맨시티를 상대했던 라인업으로 첼시를 상대했습니다. 손흥민과 케인, 그리고 베르베인, 은돈벨레, 호이베르, 시소코, 오리에, 로든, 다이어, 레길론, 요리스가 선발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토트넘은 11월 말부터 12월까지 6경기가 강팀과의 맞대결이 이어지기 때문에 이 모든 경기에서 전승을 기대하는 건 양심적으로 좀 그렇잖아요. 무리뉴 감독은 원정 경기였기 때문에 더욱 신중해야 했습니다. 어차피 원정에서 승점 1점만 얻어도 리그 1위로 올라서고, 두 번째 경기 때는 홈 팬들도 있는 홈에서 경기한다면 그때 승리하면 되기 때문에 무리뉴 감독은 신중했습니다. 그렇게 토트넘은 절반의 성공을 이뤘습니다. 최근 3경기 9득점을 했던 첼시를 상대로 무실점, 클린시트로 아쉬운 건 득점 없이 0대0으로 비기게 되었습니다. 경기는 매우 중요한 경기였던 만큼 양팀 모두 매우 신중하며 결승전을 방불케 하는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서로의 장점들을 살리며 토트넘은 막았고 첼시는 뚫으려 했습니다. 전술 맞대결로 보면 토트넘의 승리라고 봐야죠. 토트넘은 전반전에 4대6 정도의 점유율이었으면서도 슈팅과 유효 슈팅이 같았습니다. 전반전만요. 베르네의 골이 있었지만 옵사이드였고, 토트넘도 오리의 결정적인 슛이 있었지만 첼시 골키퍼인 맨디가 선방을 했습니다. 후반전에도 첼시의 크로스가 매섭긴 했지만 토트넘의 수비를 넘어서진 못했습니다. 이 고요함 속에 첼시는 큰 시한폭탄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제임스, 조마, 마운트, 지에우까지 4명이 옐로우 카드를 받고 있으면서 자칫 퇴장 위험이 있었는데, 우린 2020년 맨시티가 퇴장당한 후 2대0으로 승리했고, 맨유와 경기에서도 퇴장을 당하면서 6대1 대승을 기록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램파드 감독은 이를 경계하지 않고 선수 교체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토트넘에게 아쉬운 건 그때처럼 착하지 않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윙크스가 있었으면 어땠을까 합니다. 토트넘은 상대 옐로우 카드를 역이용하진 못했습니다. 80분 마운트가 심장 쫄깃하게 만든 중거리 슛을 선보이면서 요리스가 거의 손가락으로 강력한 슈팅을 막아내고 선방쇼를 펼쳤습니다. 이날 경기 무실점, 무승부로 리그 선두를 달린 건 요리스 때문이었습니다. 81분 손흥민도 박스 안에서 위협적인 패스로 골을 노렸지만 맨디의 선방이 있었습니다. 경기 마지막에도 양팀의 득점 기회가 한 차례씩 있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손흥민은 경기 내내 적극적인 공격보다는 수비에도 집중하면서 많은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또한 램파드 감독이 케인과 손흥민을 철저하게 막겠다고 했던 것처럼 손흥민에게 집중 마크가 이어졌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베르베인의 골을 노렸지만 그게 이루어지진 않았죠. 토트넘 팬들은 강팀 첼시를 상대로도 승리하지 못한 것, 첼시에게 밀린 것에 대해 많은 비난들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 비난들은 대체적으로 무리뉴의 수비 위주의 전술이 타깃이었고, 그래서 이제는 잊을만도 한 포체티노 감독을 찾기도 하고 무기력해 보인다는 비난이 있었습니다. 손흥민, 케인이 위협적이지 못했다는 부분도 불만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리그 선두를 달린 만큼 큰 그림으로 응원하는 메시지도 훨씬 많았습니다. 그들의 반응들을 먼저 보겠습니다. 중요한 건 아무것도 없는 것보단 낫다는 거. 난 이걸 믿고 다음 2경기에서 4점을 희망하겠어. 무리뉴를 믿어. 오케이, 우리가 인정할게. 더 나쁠 수도 있었지만 이제 간다. 좋은 포인트야. 우린 다음 주로 간다. 맨시티와 첼시에도 4점, 토트넘은 이제 구체화되고 있어. 리그 1위. 그걸로 됐어. 힘내라 토트넘. 이번 경기에서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우리가 적절한 경쟁자였다는 거야. 나는 완전히 무리뉴 버스에 올라탐.
아무것도 없는 것보단 낫다는 게 중요해. 이게 세상의 끝은 아니잖아. 우린 아직 1위고 우린 계속할 거고 우린 경기 하나하나에 배우고 있으며 케인과 손흥민이 좋은 상태가 아닐 때 베일이 필요하다는 걸 배운 거지. 하지만 0대 0은 괜찮지. 괜찮은 결과야. 무리뉴는 아르테타한테 배우고 있어. 완벽한 결과야. 만약 누가 첼시에게 1점 차이로 불평하는 사람이 있다면 좀 두고 보자. 힘내라 토트넘. 그리고 사람들은 아직도 불평하지. 너흰 한 번도 좋았던 적 없잖아. 인정해. 당신은 레전드야. 아주 큰 결과야. 깔끔한 점수 시트. 토트넘 파이팅. 다음 주 아스날 박살내버리자. 어떤 이유에도 우린 거기 있을게. 올해는 우리의 해잖아. 우리는 이 경기를 지난해까지는 계속 졌어. 그건 좋은 건 아니었지만 우린 이제 해냈어. 어렵지만 난 포인트를 챙기겠어. 언제나 리그 1위. 오케이, 우리 이제 가자. 비긴 거 축하해. 너희 클럽은 절대 못할걸? 하, 우린 리그 이기는 중. 전반전은 토트넘이 우세했어. 후반전 첼시가 경기를 시작했다. 다시 리그 1위로. 그리고 계속 우리가 1위였으면 해. 지금까진 분위기 좋은데? 우리의 이 분노를 아스날에게. 만약 여기서 멈추면 누가 챔피언이냐? 토트넘. 정확히 우리가 있어야 할 곳. 토트넘이 행진합니다. 첼시 팬들도 이 경기를 이기지 못한 것에 불만이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이번 경기는 왜 테미 에브라임이 첼시 첫 번째 선택권이 될 수 없는지 정확히 보여줬어. 단단한 수비였고 0대 0이라서 좋지만 태미는 자기에게 오는 크로스에 더 냉담했어야 했어. 지루가 더 일찍 필요했어. 토트넘은 뚫린 것처럼 보였고 우리가 이길 수 있었어. 베르너는 이번 주 휴식이 필요해. 하지만 전반적으로 우리의 무패 행진은 계속될 거야. 2점 떨어졌네. 램파드는 모든 선수들 잘못된 포지션에 두는 듯. 토트넘은 수비를 하며 골을 얻어서 운 좋게도 이겼고 그래서 수비를 잘해. 무리뉴는 베테랑 감독이야. 하지만 선수들 모두 열심히 했어. 이제 가자. 프랭크, 경기에서 태미가 잘못하는 걸 봤는데 왜 첼시의 공격력을 낭비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찬스를 잡지 못했고 그게 우리가 비긴 이유야. 태미 하나뿐만은 아닌 듯. 램파드는 자기 팀을 좀 더 믿어야 해. 그들은 토트넘을 잘 휘어잡았어. 팀은 더 잘할 수 있었지만 매니저가 정신 차려서 잘못된 결정으로 팀에게 영향을 주는 짓을 그만해야 돼. 네, 이렇게 램파드 비난을 더 많이 하고 있네요. 많은 기대를 모았던 경기인 만큼 밤잠을 설치며 시청을 했는데 0대0 무승부라는 건 솔직히 허탈함도 조금 있습니다. 더구나 손흥민의 과거 그 원더골 그 기억처럼 뭔가 해줄 거란 기대감도 있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대로 득점 2위에 머물러야 했죠. 하지만 손흥민의 팀 토트넘이 리그 선두를 달린 건 충분히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우승 후보의 연이은 맞대결에 1승 1무를 기록했으니 당연히 칭찬받아야만 하죠. 무리뉴 감독은 무승부가 작전은 아니었습니다. 인터뷰에서 항상 말하듯 모든 경기에 최선을 다할 뿐이고 나중에 우리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보겠다고 했습니다. 강팀 첼시가 잘했기 때문에 그만큼 어려움도 있었던 것이죠. 무리뉴 감독도 지금의 팀이 완벽한 것은 아니라고 인정했듯이 분명 토트넘이 세계 최강 팀은 아니잖아요. 잘 싸워주고 있는 토트넘을 우리 응원해 줍시다. 이제 앞으로 리그 경기는 아스날전, 크리스탈 팰리스전, 리버풀, 레스터시티전이 남았습니다. 네, 이렇게 4경기가 남았는데요. 분명한 건 이 경기들에서 무패한다면 진정 우승권에 있다고 보면 되니까요. 토트넘 파이팅입니다. 이제 금요일 새벽에 있을 라스커의 원정 경기에서 이번에 못 넣었던 골까지 화끈한 공격력으로 대승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수고했어 손흥민. 우린 항상 당신을 응원합니다.